시계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입이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대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한자로 보면 대신 입력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어떤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 대신에 수를 대신해서 넣는 거다. 대신해서 수를 넣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계 값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다가 수를 대입해서 수를 대신 넣어서 얻은 그 값을 우리는 시계 값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대입하고 시계 값을 구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음수를 대입할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의 값을 이 문자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자 대신에 수를 넣는 거죠. 즉 마이너스 1을 여기 x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고 이것을 몇 제곱 했죠? 세제곱 했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 x에도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줬죠? 괄호를 붙여줬습니다. 만약에 괄호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세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인데 뭐 1만 적어줬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이렇게 괄호를 착 예쁘게 넣어줬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럼 플러스 1이 돼서 정답은 0인데 잘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지 않게 음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를 써줘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분모에 분수를 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나누기를 사용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준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x분의 1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x에다가 2분의 1을 지금 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분의 1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쓰면은 이제 헷갈려요. 나중에 계산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우리가 번분수라고 해서 1에다가 분모에 있는 2분의 1을 역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2라고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나누기를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계산 실수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x분의 1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1 나누기 x라는 말이죠. 그쵸? 예를 들면 2분의 1이라는 것은 1 나누기 2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나누기 x다. 그러면 1 나누기 x에 우리 2분의 1을 대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 나누기 2분의 1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칠 수가 있죠? 나누기를 곱셈으로 고치고 2분의 1의 역수를 이렇게 곱셈으로 곱하기를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2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대입을 해서 시계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시계값을 구하여라. 즉, 이것에 대입하라는 거죠.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합니다. 대신 넣습니다. 그러면 8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x 뭐죠? 마이너스 3. 자, 우리 음수를 대입할 때 반드시 괄호 쓰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8에서 이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6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4. 이렇게 우리가 시계값은 14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곱이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x가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이것을 제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고 그대로 세제곱. 자,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줬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플러스 9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죠. 그렇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계값을 대입할 때 마이너스 괄호 꼭 붙여주셔야 돼요. 이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속력은 기온이 x도일 때 초속
117 플러스 0.5x 미터를 간다. 그러니까 초속이라는 건 뭡니까? 1초에 이만큼 간다라는 거. 1초에 가는 거리가 이만큼 미터다. 그랬을 때 찬열이가 이제 번개를 친 지 한 2초 후에 천둥 소리를 들었대요. 자, 2초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찬열이가 이렇게 있는데 천둥이 빡 쳤어. 근데 소리의 속력이 기온이 x도일 때 117 플러스 0.5x라는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자, 소리를 탁 들었는데 번개가 쳤는데 친지 소리를 들으려면은 얼마나 걸렸다? 2초가 걸렸다. 이랬을 때 자, 기온이 10도면 찬열이가 있는 곳에서 번개가 친 곳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천천히 한번 구해보면 돼요. 기온이 그럼 10도일 때 속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기온이 10도일 때 속력은 자, 기온이 10이라는 것은 x가 10이라는 거죠. 자, x는 10이다. 그러면 초속이 얼마나 됩니까? 117에서 0.5에 x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117 플러스 5를 하는 거네요. 122 어떻게? 미터를 간다. 즉 얼마 만에? 1초 만에. 1초 만에 122m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속력을 구한 거죠. 그쵸? 그러면 찬열이가 있는 곳에서 번개가 친 곳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구하래요. 자, 보니까 우리 이 거리만큼 오는데 2초가 걸린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우리 거시속, 우리 기억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거리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시간이 몇 초 걸린다? 2초 걸린다. 그쵸? 2초 후에 들었으니까, 그러면 2초 곱하기, 우리 속력은 1초에 몇 미터 갑니까? 122m를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2를 곱해주면 244m를 1초에 간다. 그쵸? 즉 우리가 가는 거리는 얼마다? 244m를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 충분히 거시속 우리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